안녕하십니까, 희망경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약간 음란한 명리학 신금편입니다. 신금은 하얀 칼입니다. 그렇죠? 하얀 칼, 보석, 엑기스, 때로는 별이라고도 이 표현을 합니다. 스타, 그렇죠? 어떤 정점에 이른 겁니다. 신금. 가불병종 그 식간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예리하고 단단한 게 신금이 아니겠느냐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경금이 신금을 깬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때로는 큰 바위도 작은 정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작은 정이 들어가면서 그 바위를 쪼갭니다. 그렇죠? 돌을, 그렇죠? 큰 돌을 가르는 거는 석공, 그렇죠? 보면은 다이아몬드 톱날로 돌을 갖다 이렇게 자르는 것을 아마 본 적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금보다도 더 단단한 게 신금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신금으로 태어난 여자, 그분들이 어쩌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무섭거든요. 사실 신금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신금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게 또 있어요.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과 통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신금이다. 그렇죠? 스타, 그 북극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은 미래를 안다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신금은 미래를 예측하기 좋은 어떤 그런 글자. 신금이 있으신 분들,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일단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신금으로 태어난 남자. 자, 일단 나시입니다. 나시고 칼이에요. 그러면은 애인일 때는 뭐가 돼요? 을모. 결혼하고 나면은 간목으로 이렇게 되더라.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끼. 결혼 전에는 토끼, 결혼하고 나서는 호랑이. 왠지 모르게 불길합니다. 그렇죠? 신금으로 태어난 남성분들은 여성입니다. 사실은 여성성이 강하다 보니 잘 삐져. 뭐 하면 잘 찌른다. 신금은 좀 찌르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어때요? 애인이 불쌍합니다. 왜? 컨트롤을 막 하는 거예요. 신금은 뭔지 모르게 좀만 삐뚤어 나가면 그렇게 하지 마.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관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신금. 결혼 전에는. 그렇죠? 결혼 전에.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는 어떻게 돼요? 하도 찔리다 보니 이게 나무가 단단해진 겁니다. 아이고, 찔러봐. 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결혼하고 나니, 나무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습다. 결혼 전엔 토끼였는데, 토끼가 뭘로 변했어요? 호랑이 마누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승깔은 있어. 승깔이 있다 보니, 와이프가 남편 볼 때, 어때요? 한심해 보인다라는 게 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뭐 당연히 하얀 색깔이니까 자기 고집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강하겠죠. 지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왜? 하늘의 별이니까. 그죠? 신해, 하얀 돼지입니다. 신해, 신축, 하얀 소, 신묘, 하얀 토끼. 하얀 토끼는 이쁘죠? 하얀 토끼. 신사, 하얀 뱀입니다. 영물입니다. 그죠? 신미, 하얀 양,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신유, 하얀 새, 백조, 잘났지. 다 잘났어. 그냥 다 잘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이쁘고 잘났어. 하얀 새, 하얀 소.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나르시스, 그러니까, 신화 있죠? 수소나. 자기 연못에 비친 자기 거울에 반해서 그냥 뭐 거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일종의 말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신의 하얀 돼지. 뭐 좋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듣겠지 뭐. 그렇죠? 자기 고집이 굉장히 대단하다. 하얀 돼지입니다. 근데 욕심도 많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 신해는 예술가,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신금 자체가 하늘의 그걸 받기 때문에 예술가적인 소질들이 사실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인 시절 어땠어요? 토끼입니다. 해묘미 합의되니까 뭐 즐겁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나름대로 인생을 뭐 즐겁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연애는 좋아요.
참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다들 보면은 연애 시절에는 다들 좋아. 연애 시절은 다들 좋은데 결혼하고 나면 왜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냐 이거지. 누구 잘못이가요? 뭐 되게 다 뭐 남자 잘못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생겨먹을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 그죠? 근데 남자가 왜 그렇게 하냐고. 결혼하고 나니 여자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호랑이로 변하니 여기는 옛날에 내 마누라는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새 마누라를 찾으러 가든가 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래서 호랑이로 변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랑이로 변해도 남자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집에 붙어있을 거다. 하여튼 간에 호랑이가 돼지를 탁 물고 있는 겁니다. 왜? 밥이거든. 호랑이한테는. 뭐 그전엔 토끼니까 나름대로 한 울타리 같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호랑이가 너는 내 밥이야.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형태 그런 게 있더라.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붙잡혀 산다. 그죠? 신축 하얀 소입니다. 하얀 소. 하얀 소도 뭐 인도에 있죠. 하얀 소. 잡아먹지 않는 소입니다. 하얀 소. 대접만 받는 소예요. 요축 뭐 상대가 될라나 어쩌나 모르겠지만은 토끼와 소 나름대로 그냥 풀 뜯어 먹는 동물은 그냥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와이프가 뭘로 변했어요? 호랑이로 변했다. 호랑이는 어때요? 소 좋아합니다. 당연히 소하고 부딪히면은 혈전이라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얀 소가 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집니다. 네.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나는 새로운 토끼 찾아갈래. 좀 복잡해집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묘 하얀 토끼. 하얀 토끼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하얀 토끼 예민하고 직관도 좋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토끼끼리는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연인 시절에 좋습니다. 토끼가 나쁘는데 결혼하고 나니 뭘로 변했어요? 호랑이로 변했다. 그죠? 호랑이로 변했으니 어때요? 토끼 우습습니다. 가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왕노릇을 하는 거는 내가 너를 봐주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는 거다.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쓰럽습니다. 자, 신사 하얀 뱀입니다. 하얀 뱀 영물이라고 했죠. 아주 여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관 위에 앉아 있어서 항상 대장 노릇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토끼 잡을 때는 좋습니다. 왜? 항상 자기가 대장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렇죠? 뱀이 토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내 마누라 돌려줘. 호랑이는 뱀하고 부딪히는 거죠. 형살입니다. 서로가 이 관계가 복잡해요. 사실은 나를 갖다 불태우는 형상. 여기 근데 이게 신금이 마음이 넓고 뭐 이렇게 대인배 같은 어떤 그런 형향이 있으면 좀 좋은데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 좁아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자는 봤을 때 좀 남자는 일단 속이 좀 넓고 좀 포옹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할 때는 불편해진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신미 하얀 양입니다. 하얀 양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여기 말 진짜 안 들어요. 하여튼 간에 하얀 양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거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거든. 물론 다들 다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특히 하얀 양은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왜? 인성을 또 깔고 앉아있고 또 집착 끝이 없습니다. 자, 토끼하고 양하고는 뭐 나름대로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연애 시절에도 좀 불편했을 거다. 왜? 토끼는 양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은 어때요?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그래 먹는 것도 나보다 더 먹어 여자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 승질을 못 버려.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여자가 볼 때는 진짜 참 한심하다. 그럼 너 어떡할 거야? 내 남편인데 남편을 잘 지켜줘야 되니까. 자, 여자가 호랑이일 때는 그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남자 호랑이하고 틀려요. 여자 호랑이. 남자 호랑이는 집을 떠나는 게 목적이고, 여자 호랑이는 새끼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자 호랑이는 항상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여기가 못 살게 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정을 지키려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하니 그게 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일단 생각을 합니다. 신유 하얀색.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6가지의 동물 중에서 신해,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요 6마리의 동물 중에서 가장 센 동물이 사실은 신유입니다. 꼬장꼬장하죠. 금을 록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 또 여긴 또 하늘 높이 또 날라 있습니다. 내가 스타야. 내가 제일 잘났어. 그죠? 내가 제일 잘났어. 토끼, 당연히 닭한테 잡아먹히는 존재입니다. 지고 간다라는 거죠. 나는 스타일 좋으니까. 너는 나를 밥이야. 결혼하고 나서 호랑이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나? 안 잡힙니다. 훌훌 날아가 웃기고 있네. 툭툭툭 하면서 너는 항상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신금으로 태어났을 때, 여자가 신금으로 태어났을 때는 참 이뻐요. 좋습니다. 이쁘다. 그렇죠? 날카로운 예리함, 날카로운, 신금. 반짝거리는 보석이기 때문에, 신금은,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빛납니다. 그래서 신금한테는 사실 남자가 꼭 필요해요. 연인 시절에는 달빛으로 은은히 비춰줍니다. 신금을. 그러면 달빛에 은은히 빛나니까 매력적이죠.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신금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태양.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난 뒤에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이거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집에만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널 비춰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신금도 은은한 달빛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 옛 애인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러면 바람피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화. 결혼 전에는 말이었고 결혼하고 난 뒤엔 뱀으로 바뀝니다. 자, 신해로 태어난 여성분. 결혼 전에는 남자가 말이었습니다. 애인. 돼지와 말, 나름대로 조합이 잘 되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말과 돼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냥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회충이 됩니다. 한 집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신해. 결혼 생활이 썩하니 좋을라나 나쁠라나. 남편이 힘들겠지. 본인이야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너는, 나한테 밥이야. 신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하얀소는 결혼 전에는 어땠어요? 오축 귀문입니다. 뭔가 서로, 갈등입니다. 예, 말은 잘 달리는 동물입니다. 말은 잘 달리는 동물이고, 신축은 천천히 가는 동물이야. 그래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어때요? 말은 소를 잘 대접을 안 해주는 형상이 사실은 조금 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말이 뱀으로 변합니다. 말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지는 겁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니 이제는 지쳤나 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튼 간에 소는 또 어때요? 등치가 큰 동물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신묘, 이건 하얀 토끼입니다. 이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하얀 토끼는. 그렇죠? 이쁨을 받고 자랐어. 그래서 항상 자기는 이쁨을 받고 싶어 해. 이쁨을 받고 싶어 하고,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워한다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달빛을 받을 때 어땠어요? 달토끼. 아름답죠. 연애. 그렇죠? 행복해. 그렇죠?
좋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어때요? 뭐 여튼 간에. 근데 결혼하고 나니 어때요? 뱀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틀린 거죠. 사랑받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느낌. 근데 토끼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껑충껑충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근데 갇힌 토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사, 하얀 뱀입니다. 하얀 뱀 용물이라고 그랬죠? 좋습니다. 좋죠. 좋아. 말과 뱀. 말등에 올라탄 뱀이 되겠죠. 그러면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니 행복할 수 있겠다 일단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연인 시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 똑같이 뱀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신사. 얼마나 음란해져야죠. 여튼간에 끝없이 뭐 결혼하고 나니 뱀이 됐으니 서로 같이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뭐 나름대로. 근데 여튼 아시잖아요. 뱀과 뱀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니 이 뱀도 답답할 수는 있겠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신리 하얀 양하고 오는 말은 합의됩니다. 합의되죠. 달빛 아래 하얀 양이 되니 나름대로 이 말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있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뱀으로 변했어요. 사실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신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특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미일주는 의외로 이 남자복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큰 부담이 없고, 뱀이죠. 뱀도 사실 큰 부담이 없고, 서로 같이 지내는데 어느 정도의 서로만 조금만 인정을 해주면은 크게 다툼이 없이 그냥 잘 살아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미일주. 근데 고집이 세면은 나중에 이 뱀이 힘들어져요, 사실은. 자, 여튼간에 신유. 자, 그 다음은 하얀 닭입니다. 하얀 닭, 비둘기죠. 백로. 그렇습니다. 하얀 닭과 말은 어때요? 하늘을 날르면서 말을 바라보니 말 등에 앉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좋은 그림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사실은 있다. 그죠? 근데 뱀이 되면은 사유 사실은 반합인데 뱀도 닭을 잡아먹고, 그렇죠? 닭도 뱀을 또 잡아먹는 어떤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이 돼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유도 사실은 신유도 뭐 그게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합은 이렇게 서로의 합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머지 뭐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신금으로 태어난 여성분들은 남자가 병하기 때문에 태양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단지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좀 구속되어 있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병화보다 은근한 정화를 또 그리워하는 게 또 있습니다. 포근하게 감싸주는 맛이 정화에게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리움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행복에 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금은. 그죠?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이 서로에게 불편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너무 채우려고 하면은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 같다. 일단 그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